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가정과 사회에서 인성예절의 기능과 필요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된 윤종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학부 때 행정학을 공부하고 또 사회복지학도 공부하고 또 최근에는 뭐 청소년학이라든가 또 평생교육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인성예절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지고 인성예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또 학교 뭐 체험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가정과 사회에서 인성예절의 기능과 필요성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에 대해서 토론하게 된 것은요.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나 핍박해지고 또 각박해지면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런 시민들의 어떤 인성 예절의 어떤 질적인 측면과 또는 양적인 이런 것들이 점점 저하되고 좀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심정에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만나서 토론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각자 자유롭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경통일교육협동협이라는 데 감사를 있는 정은택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과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NGO 단체 굿네이버스 소속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팀장 박명수입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저도 이렇게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석사과정을 마쳤는데 다문화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다문화학을 전공하면서 글로벌 예절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갖고 오늘 이 토론 시간에 이렇게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민현옥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온사랑 복지의 인성예절 강사 민인호입니다. 학부 얘기 안 하라 했는데 앞에서 얘기하시니까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국어국문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예절에 관심을 뭐 어려서 이제 대가족에서 살다 보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니하고 딱 맞다 한번 해봐라. 이제 이래서 우연찮게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인성예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오늘도 교수님이 토론에 하신데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 저는 뭐라고 소개를 해드릴까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인성예절원 인성예절 지도사 이재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차가운데 또 먼 곳에서 여기까지 또 토론을 위해서 또 참여해 주심에 대해서 이 발표자로서 아주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이제 가정과 사회에서 이제 인성예절이 이제 왜 필요하고 또 인성예절의 어떤 기능을 이제 한번 같이 우리 시민들이 허심탄회하게 같이 한번 토론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참 동방예의지국이라 해서 이 지구상에서 참 예의 바른 국가로 알고 있는데 시대가 그러면서 점점 이런 예가 점점 좀 무뎌져 가고 실종되고 있는 이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예란 무엇인가 또는 또 예절의 어떤 예가 실종된 원인 또 예절이 왜 필요한가 또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허심탄회하게 꼭 형식에 부여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고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은택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절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를 좀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면은 이게 예절이 없다, 예의가 없다 하는 옛말에 있듯이 우리는 항상 보면 자기도 낮출 줄도 알고 자기 상대방에 좀 배려하는 그런 우리 동양적인 기본적인 양심이 그 예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또 다른 선생님들도 또 같이 한번, 네, 저는 이제 예절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그 대목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네. 옛날에 공자가 살고 싶었던 나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결코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않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효도를 살아계실 때 효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돌아가셔도 본인이 죽을 때까지 예를 다하는 것 보고 그렇죠. 공자님이 거기에 우리 반해서 정말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우리 조선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감명을 예, 저도 그런 말을 저 배우고 있는데 제자들이 묻기에 이 동청나라는 누추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니까 누추하지 않는 것이다 해서 가서 살고 싶다 했으니까 우리가 참 옛날부터 참 이 예는 이 타고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우리 민 선생님은 또 어떻게 부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예라는 게 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예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한번 몸에 익히고 나면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죠. 나만 편한 게 아니고 상대방도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제도적 장치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 네네. 평소에 이제 느낀 점을 얘기하면은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요새 애들 버릇이 너무 없어. 예의가 너무 없어. 근데 옛날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예, 했대요. 맞습니다. 요새 아이들 버릇이 없다. 맞아요. 네, 이게 아직까지도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저도 어렸을 때는 예의 버릇이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려서 가정에서부터 이거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네. 중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예식들 하다 보면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들은 벌써 이제 사고가 어느 정도 굳어졌기 때문에 어려서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엄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엄마들이 이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뭐 아빠들 출근할 때 인사도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인사할 그것도 없긴 하지만 각자의 시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출근, 엄마는 엄마대로 출근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좀 출근하고 어른들이 이제 출입할 때 일어서서 인사 좀 하는 그런 습관을 어려서부터 좀 들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출필고 반필면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네. 반필면 면지,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아이고 우리 민 선생님께서 아주 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수 선생님은 또 이 예란 어떤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예절 공부한 지가 사실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1년밖에 안 됐지만은 정말로 많은 생각과 경험을 그 짧은 순간에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들은 4대까지 살고 있었거든요. 어이구. 예, 뭐 3대까지 살고 있었긴 했지만 이제 따로 할아버지 정자를 다 따로 살게 했는데 앞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중고등학교 가면은 사실은 늦거든요. 제가 제 아이가 어릴 때 듣기로 이게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이 네. 저는 정말 살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네.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생활하고 있듯이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 애가 9살 정도 되면 인생이 80%가 형성이 된대요. 아,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보다는 이 어린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 정말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장치보다 저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내가 복도를 그럴 때는 오른쪽, 음. 차도는 왼쪽 길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 각 배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냥 이대만 살았지만 제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4대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거의 30명이 모여서 사는 시집이었어요. 그래서 다 수리고 보면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애라는 것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정말로 급속도로 무너졌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소개하실 때 뭐 예절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특히 이 특별하게 예절 공부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건강이 한 10여 년 전부터 안 좋아지면서 그냥 많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성예절 공부 작년에 우리 그 동네에 사는 구청에서 제가 우연하게 구청 소식지를 보고 네. 시간이 되어서 가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인성예절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제가 그냥 막연하게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그래도 정말로 많이 배우고 일찍부터 접해져 온 스님들이 그걸 많이 닦아놨더라고요. 그나마 정말 참 다행이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네. 뭐 우리 여러 선생님께서 이 예란 무엇인가, 예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나름대로 다 해주시는데 제 생각에도 봐도 이 예절이라는 꼭 이 정의가 딱 사전적인 정의를 좀 내리기 힘들 것 같아요. 각자 이 예절 정의는 그 느끼는 바대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꼭 하나다라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절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하나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예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다듬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근대사에서 이제 점점 이제 예가 참 사라지면서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핵심인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동방예의주의이겠습니다만 이 현재에 와서는 이 예가 점점 없는, 쉽게 말해서 어떤 무례한 이런 세상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실종된 원인, 여기에 대해서 우리 누가 어느 선생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얘기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같이 하면 되니까 얘가 실종된 원인은 우리 이재수 선생님이 그 예절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아주 많이 좀 알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 예절 공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6.25를 겪으면서 얘가 그때부터 실종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이 먹고 살기 바빴어. 먹고 살기 바빴어. 그런 원인이지 않았나 싶고, 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죠? 늘 바쁘다 핑계로 가족들이 늘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애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잖아요. 서구문화의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게 개인주의를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실종된 원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산업화로 발전으로 인해서 이게 모든 게 기계화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로봇 산업이 지금 발달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우리가 그저 모든 거를 이제 사람 대신에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감성을 터치할 수 없는 게 로봇은 감성을 터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화의 기계화로 인해서 얘가 빨리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실종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예절 공부하시는 선생님답게 예절에 실종된 원인에 대해서 아주 참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네. 박남수 선생님이 또 생각하시는 예전의 실종 원인. 네. 예. 네, 우리 이정선님께서 굉장히 요점 정리 잘 해주셨는데 네. 제가 조금 보탠다면은 네. 일단 6.25가 있기 전에 일제강점기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맞아요. 일제강점기가 우리 문화를 말살시켰거든요. 네. 문화를 말살시키다 보니까 음. 거기서 힘들게 또 이제 그 말살이 됐는데 또 해방이 됐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그때 뭐 그 당시에 유엔에 120개국이 가입됐는데 인도가 가장 못 살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진짜 꼴찌 두 번째로 못 살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도 있잖아요. 일단 네.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얘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이제 우리가 급속하게 산업화돼서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돈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젖어들다 보니까 지금은 또한 물질 만능 사상이 있는 데다가 또 가정에서는 핵가족화 되고 이제 이렇게 부부가 같이 돈을 벌러 나가다 보니까 집에 아이가 혼자 있다 보니까 얘가 상실됐어요. 그러다 이제 아까 우리 민혁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얘는 습일해야 된다. 몸에 그렇죠. 배어야 몸에 된다. 배어야 근데 그렇죠. 이 몸에 배이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로 교육을 하면은 콩나물을 얘기하잖아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라고 있다. 그런 얘기를처럼 우리가 꾸준히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몸에 배이기 위해서는 이제 유치원 때 어릴 때부터 아주 이제 철이 없을 때 들기 전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존댓말 교육을 한번 존댓말 교육. 존댓하는데 예. 요즘은 옛날에 대가족이 살았을 때 저도 결혼해서 4대가 살았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 서열이 어떻게 되고 밥을 먹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자동 그게 앞선거리 교육이 그때 사실 자동으로 교육이 되셨죠. 됐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요즘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존댓말 교육을 시키는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반대로 돼갖고 아이한테 존댓말하고 부모는 반대말. 그러게 만약에 아이라면은 여기 우리 정태생 아이라면은 응태가 밥 먹었어요 하면 아이는 먹었어 이렇게 거꾸로 아이는 부모한테 반말을 하고 맞아요. 또 부모는 아이한테 존댓말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아이들이 이 존댓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모른대요.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아직 애가 이제 그 아들이 2명인데 나이가 27, 뭐 22인데 그 나이 아이들이 한 다 커도 아직까지 아빠한테 반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이제 있는데요. 맞아요. 뭐 아빠 갔다 와. 뭐 이런 식으로 교수님은 하니까. 아이한테 존댓말 안 하십니까? 존댓말은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예전에 지금 공부하면서도 좀 상당히 좀 자괴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박남성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참 핵가족화 되면서 얘가 많이 참 무너지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도 과거 우리 학대 가족, 대가족 때가 오히려 진짜 얘가 제대로 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특별히 아주 뭐 교육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이제 데리고 또 키우고 있으면서 얘가 자동적으로 했고 서열이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아침에 부모 얼굴 보기도 힘들고 저녁에 와서 자식들 얼굴 보기도 힘들다 보니까 일단 얘가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근태 선생님. 예. 또 상당히 뭐 태어날 때부터 가정 교육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예. 옛날에 보면 맹모 성천지교라는 말이 아이고 예. 좋은 말 지금 나오십니다. 예. 참 오랜만에 예. 들어요. 주위의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맞습니다. 가정 교육이 잘 됐다 하지만 환경. 뭐 부모가 좀 크고 나면 좀 애들이 이제 소위 말해 통계가 좀 적게 되니까 부모들이 이제 뭐 무슨 청소년끼리는 뭐 사고가 이제 나면은 전부 다 자기 자식은 괜찮고 다른 그 집 부모들이 잘못됐다, 학생들이 잘못됐다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주위의 교육이 그렇게 청소년 교육도 우리 사회 책임이 다 있고 네. 청소년에 대한 우리 좀 부모님들이 좀 어느 정도 학생을 좀 안 벗어나도록 통제를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어릴 때 이럴 때는 뭐 사회 돈벌이를 이런 때 해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너무 통제를 안 하고 주위에 또 영향을 덜 줘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벗어나는
그 비행 초성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도 책임지고 부모도 책임지는 이제 이주 환경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아까 우리 이재숙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3살보다 여든 간다는 말을 저는 3살 예절 3살 예절. 어르시면 예절이긴 한데 그렇죠. 3살부터 가르친 예절이 맞아요.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근데 정 선생님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긴 한데 한 사람 개인이 어려서부터 집에서 예절을 잘 배우고 바르게 자라면은 밖에 나가서 청소년 정도 되면 이게 인성이 완전히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위에 휩쓸릴 일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라 하는 말이 믿어주려면 내가 그 애를 잘 키워줘 놨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제 대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이 제일 큰 집이었어요. 종갓집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일 큰 집이어가지고 할아버지 계시고 뭐 기본적으로 식구가 이제 9명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계시고 우리 형제가 5형제 이러면 이게 서열이라고 뭐 말을 안 해도 당연히 옛날에는 나머지 집에서 먹을 거 있으면 조금 오잖아. 그러면은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간식 이런 거 잘 없어요. 떡 같은 거 조금만 그 되게 먹고 싶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걸 꼭 이렇게 남겨놔요. 할아버지 거 요만큼 뭐 그렇지. 아버지 거 요만큼 그 어린 마음이 저거 우리 다 먹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음식이 생기면 당연히 어른 먼저 드려야 된다는 생각 들고 그러고 뭐 인사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엄마는 이제 제가 컸을 때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애가집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인사할 때 뭐 아버님께 안부 전화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화를 쑥스럽게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이제 그게 우리 엄마의 예절인 거예요. 친정에 가니까 친정에서 이제 이 사돈에 대한 안부를 묻잖아. 그렇죠. 그럼 잘 계시는가 이런 걸 하면 그걸 우리 엄마가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 되게 쑥스럽겠네 그 생각을 했는데 크면서 가보니 아 그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서로에 대한 아마 요새는 뭐 전화 있고 이러니까 전화 막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습관인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제가 좀 외람된 얘기지는 예예.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결혼을 했거든요. 벌써요? 예, 둘 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21분 지나 21분 지났는데 20분. 제가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를 결혼할 때도 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수야 아침에 나갈 때 절대 그냥 가지 마라. 항상 아빠 보잖아 평생을 아무리 엄마하고 언짢은 일이 있어도 아침에 나갈 때 항상 얼굴 보고 나가거든요. 남편이 신발을 신고 제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화가 나니까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하는 척하고 안 하면서 우산 팅탈거리고 있으면 남편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언짢고 막 그랬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쑥스럽고 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이가 그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제가 당부해야 할 말이 필요한데 제가 뭐 배운 게 없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경험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할 때 아무리 화가 나도 세기 얼굴을 보고 나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누차 제가 당부를 참 많이 했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이제 화가 났는데 그렇게 나가니까 저도 안 내키고 막 좀 언짢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지? 금방 그래놓고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를 하고 나가 이랬는데 그게 30년이 되어오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애들한테 보여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애가 엄마 제가 엄마 아빠 뭐를 보고 자랐겠어요. 어제도 우리 큰형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민생님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예술이라는 게 아무리 공식을 가르쳐주면서 얘기 다 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우리가 먼저 남편을 대할 때, 내 아이를 대할 때, 내 부모를 대할 때 이게 보여지는 모습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숙 선생님 그 얘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살아가면 부부간에 싸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싸움을 그- 며칠 말안 하지. 그런 이재 선생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느껴요. 그 이해가 가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은 말을 안 할 때가 없죠. 우리 나갈 때 박 정말 선생님도 부부싸움을 해 전혀 보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혀 안 하시는 걸로. 그런데 제가 이제 배역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건 정말 감동돼요. 그래서 요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두 아이를 결혼시키고 나서 아직 남편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돌려서 이야기는 했어요. 아, 그런 부분은 엄마는 아빠가 참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예. 예. 배우겠습니다. 예. 그 예전에 오늘 얘가 이제 실종된 원인 뭐 이런 것을 한번 쭉 봤는데 그러면 과연 이 예절은 어떠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절의 어떤 기능 같은 걸 보면요. 우리가 알기로 우리 뭐 예절학에서 배울 때 뭐 수기치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를 먼저 닦고, 그죠?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인과 좋은 남과 어울리는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이런 대인관계를 가지는 게 수기치인이라고 저는 뭐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뭐 정의라든가 또 생각이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먼저 요거는 이 사회에 요새 시대에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요. 속된 말로 이제 요새는 이제 부모의 스승은 아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스승은 아이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회도 변화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이제 행동을 아이들이 이제 따라하고 예. 또 그리고 부모님들이 놀릴 정도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보고 해가지고 어른들은 생각 못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부모님들도 이 어릴 때는 괜찮고 가정교육 받고 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사회에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영향을 받았다, 좀 찌들어졌다 이래 가지고 술도 먹는 사람, 부모님 술 먹는 사람이 있고 하면 애들은 아무래도 그렇지, 같이 또 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있고 또 애들도 보면은 부모님 집에서는 점잖고 말 잘하고 또 착하고 마음 좋은 그런 애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은 자기 자식은 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 반항하는 애들이 보면 사고 뭉치들이 보면 부모님의 행동에 따라 이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제 행동 일치가 되도록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행동 사회 활동을 잘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행동. 부모가 본보게 된다. 예, 그렇게 돼요. 부모님의 스승은 아이라고 요새는 그런 큰 명제를 가지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얘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인사를 잘하고 막 높임말을 쓰고 이러면은 왠지 요새 애들은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진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요새 애들이 욕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너 왜 욕하는데 이러면은 제가 나보고 욕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쟤한테 내가 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욕을 하면 쟤보다 더 강하게, 더 세게 해야 된다. 센 거를 세게 막 해줘야지 내가 이기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남편이 사실은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애들이 인사를 막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 놓겠어요. 그러면 뭐 사모님이랑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막 말 높인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그냥 완전히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도 있고 같은 그거죠. 상대를 높여주면은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애들이 그거를 잘 모르니까 내가 왜 쟤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돼? 내가 쟤보다 잘났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겸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상대한테 인사하고 상대를 높여주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살면서 느끼시는 거. 예, 맞습니다. 내가 막 제보고 야 이랬는데 상대방이 이해할 사람 없거든. 그러면 그렇죠. 이상하더라고 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또? 그렇죠. 그것은 보면은 하는 말이 우리가 맞아. 오는 말 우리 응대사에서 살펴보면은 예. 이 산하제 하면서 하나 낳아서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뭐 딸 그러니까, 하나 잘 키우는 아들 못지않다 여기서 하나만 했다 보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그 하나 자식을 이거 뭐 보물도 그런 완전히 보물이 뭐 있잖아요. 그거 보아처럼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내가 최고기라 맛있는 거 예.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예. 내가 최고다 보니까 이것이 본인도 내가 움직여서 중요하다는 걸 느끼다 보니까 부모도 응부한테 효자가 난다고 엄마 귀한 자식을 엄마가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또 그리고 맞벌이 뭐 하다 보니까 남의 손에 키워지고 학원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의 지금 현실에도 문제가 예, 지금 뭐 이 비슷한 연배에서는 전부 다 우리 부모님이 최소한 5남매 이상, 많게는 10남매까지 이렇게 자녀를 이제 두고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7남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부지런하셔서 7남매를 낳았습니다. 네. 그 중에 제가 이제 4남 3녀 중에 3남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저도 마찬가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그다음 삼촌도 우리 집에 같이 살았고 그래서 진짜 막 3대가 같이 살았는데 그때 어른들로부터 그 뭐 알게 모르게 배운 그 예절이 이게 몸에 배이다 보니까 어서도 관심 이제 예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또 예절을 공부하게 그러니까 되었는데 옛날에 그걸 하면서 이것이 예절이니라 하고 몰랐죠. 절대로 얘기 안 모르죠. 하죠. 알았죠. 몰랐지만 그게 다 이게 습관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릴 때 바깥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이 몸에 참 체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요새 우리 젊은 우리 어린이들 또는 청년들은 그것을 좀 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하는 거고 이제 이왕 말이 또 나왔는데 우리 이제 예와 이제 주제가 예와 인성이니까 한번 인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병행해서 한번 설명을 좀 했는데 인성이 뭐냐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 두서없이 이야기가 아니 맞습니다. 이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성요. 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라는 것이 그냥 가르치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인성에 탈 때 덕목 아이고 예, 전문적인 용어는 어디도 있는 인성에 탈 때 덕목 중에 배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배려라는 게 있는데 제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예. 제가 이제 그 원래 학교에 강사 옆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 반에 수업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딱히 내세울 게 없잖아요. 제가 네. 공부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네.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사 팀장님하고 같이 이제 그 수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제 자랑을 할 게 없으니까 옆에 선생님을 칭찬을 하면서 제가 자랑을 했어요. 그게 배려입니까? 예, 맞네요. 이건 실전입니다. 예. 자랑을 할 게 없어가지고 수업을 마치고 제가 그랬어요. 친구들 제가 오늘 공부를 하러 나오면서 저도 옆에 계시는 선생님하고 알은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1년 만에 겨우 이 선생님하고 수업을 나오는 오늘 처음이라고 옆에 계시는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유튜브에서도 유명하고 실력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분하고 다녀서 제가 선생님을 향해서 그냥 목례를 했어요. 선생님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의 분위기가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우리 대통령 보좌관을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 비서실장은 그죠? 그런데 이 유명한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있으니까 저도 덩달아서 아는 건 없지만 저도 그렇게 어느 정도 한번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애들 바라보는 눈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달리 오는 거예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보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또한 저는 배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배려 글자를 가리켜 적혀주는 게 아니라 제가 몸소 그냥 애들 앞에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 이게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야기가 예, 여기 대해서 있나요? 민 선생님께서 한번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아, 예. 인성하면 되게 어려워요. 인성 뭐지? 참 막연한데 저는 인성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친구들이랑 윤정과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참 되게 좋아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그 진짜 인간 생각 봐 이런 거지. 그게 바로 인성이야. 그치. 맞아요. 인성이 어떤 인간성의 뭐 좋은 말이라고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어렵게 인성하면 그런데 우리가 친구들 보통 그럴 때 그가 참 좋아 성격 안 좋아 막 이런 표현할 때처럼. 근데 그 성격 좋아 안 좋아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친구가 윤정아 친구가 되게 인기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친구는 남에 대해서 배려를 참 많이 해요. 뭐 먹을 거 있어서 지 먼저 안 먹고 그냥 친구 하나 맞죠. 챙겨주고 뭐 예를 들어서 체육 뭐 준비 미술 시간에 준비 안 했으면 내 것을 하는 이거 평상시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그게 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죠? 이 마음을 내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참 이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위해서 2015년부터 인성 교육 진흥법이 시행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대해서 우리 인성 아까도 뭐 이재수 선생님께서 인성의 8대 덕목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인성의 8대 덕목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강남수 선생님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성 탈 때도 뭐 돌아가면서 한 가지 예. 자, 협동, 예. 효, 예효. 그다음 또 있죠? 정지. 그다음 책임이죠. 책임. 예효, 정책, 존중, 배려, 협동, 소통.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이래 외웠습니다. 예효, 정책, 존배, 협소라고 이렇게 협소.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잊어버리겠더라고요. 똑같이 해요. 예효, 정책, 존배, 협소입니다. 여기 대해서 자기가 그 중에서도 참 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나름대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자 자기 생각 이 8가지 중에서 각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씩 한번. 저는 존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이 한 번은 그거를 보면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요. 상대방 존중을 자기는 항상 낮춰요. 근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존경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낮추는데 네. 남들은 존경을 해준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한 10년 넘게 이렇게 만나 뵀는데도 항상 처음처럼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함부로 하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시고 나를 낮추고 또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고 항상 상대방을 주시고 그래서는 너무나 손해보고 사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코 손해가 아니다. 맞습니다. 예. 모든 분이 존경을 하고 그렇죠. 그분을 이렇게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을 그렇죠.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면 권력을 줘봐라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권력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자기를 막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아들이 이제 자녀를 있는데 모든 이게 경조사에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특히 뭐 네. 조사 같은 데는 네. 더 챙겨야 되죠. 그리고 비밀을 한데도 다 찾아서 경조사에 답례를 하시는데 정작 그 당신의 결혼식에 두 분 다 가족만 딱 불러서 아무도 모르냐. 참 그래야 하기 힘든데 그죠. 그것을 보고 저는 저녁에 가끔씩 얘기해.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인데 결혼 안 시켰어요. 그리고 남편 보고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이런 분이 계신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보조 조금 받아가 우리가 뭐 그거 갖고 이렇게 경제가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우리가 다니는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 아이 결혼식 때는 작은 결혼식이라고 직계가족만 부르고 예. 친구만 불러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얘기를 보고 우리 있습니다. 박남수 선생님께서는 이제 예의 그 인성 교육의 8대 덕목 중에서 이제 존중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정은대 선생님은 뭐 어떤 것에 가치를 더 두고 싶은지요? 저도 뭐 이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알려 보면 이제 6.25도 이제 뭐 종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같이 저는 뭐 종교는 아닌데 이제 모든 종교를 흡수하는 이제 욕심쟁이입니다. 좋은 말로 하는데 우리
상대방도 존중하면서도 이제 참 봉사를 하고 또 이제 사랑도 하고 이렇게 인을 베풀어 나가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만큼 개인인데 그 상대방이 예리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존중하고 모든 것은 그게 존중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민희덕 선생님께서는 어떤 거를 더 중요시 하시는지. 인생의 팔등목으로 예. 저당들은 하나도 안 필요한 게 없고 그렇죠. 다 중요하죠. 거기 예, 예.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실천해야 되는데 네. 뭐 예의고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협동이 협동. 협동이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싶은데 네. 근데 이게 협동이 협동을 요새는- 하면 그 안에서 또 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예. 협동이 이제 앞에도 선생님이 뭐 얘기하셨지만 한 자녀를 주다 보니까 얘들이 협동을 못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내가 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라는 게 혼자 살 수 없어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협동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시합 같은 거 하더라도 우리 팀끼리 한 팀이면은 패스를 잘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여기서 공을 했으면 상대방 골대 앞까지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 친구가 다른 내 편한테 패스를 해주면 훨씬 빠르거든. 그런 게 협동인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 나만 잘나고 나만 잘하면 그렇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절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팔등목이 다 중요한데 여기서 협동을 좀 더 했으면 사람들이 협동 속에 어울려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협동 속에 또 예전에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그렇죠.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대해서 우리 이재수 선생님은 또 어떤 거를 더 좋아하시는지요? 지금 다 훌륭하신 선생님들 계시는데 자꾸 제가 이렇게 아닙니다. 얘기하니까 예, 예. 조금 민망스럽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 옛날에 그죠 수신대가 지국평천이라는 말을 네. 저는 그 말조차도 여기가 힘들었어요. 정치학년 때 한자로. 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남자아이를 둘이 키우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하고 또 똑같습니다. 저도 예, 남자아이 고민을 엄청 둘입니다. 많이 했는데 예,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조금 유하게 키울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생각했던 게 어느 날 문득 이 수신제가 치구평준화란 말을 이 문구를 한자로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식당에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집에 이제 큰오빠든 뭐 시댁에 이제 어른들 이렇게 보니까 내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밖에 가서도 그렇죠. 손가락질 받지 않고 네. 실수하지 않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우리 애들한테도 지금도 참 많이 써보고 남편한테도 제가 한 번씩 속상할 때 이 문자를 쓰는데 가정이 아무리 내가 권력과 돈을 쥐고 있어도 내 가정에 끼어지는 아내한테 존경받지를 못한다. 존경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서 나라에 충성하고 내 부모한테 효도하면 남자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아,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아들을 예, 예. 엄마로서 예, 예. 지금 예. 이제 보니까 우리 이거를 굉장히 좀 박남수 선생님하고 정은택 선생님은 이제 존중을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시고 민희록 선생님은 협동을 이제 더 중요한 가치고 그다음에 이재숙 선생님은 수시제가 효를 이제 네. 중요한 거. 그래서 네. 다들 다 이제 좋은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8가지 일단 8대 덕목적으로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책임을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일단 책임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무겁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현실에서 저는 일단 가상으로서 일단 책임을 져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른들이 계시니까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또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 가서는 또 선생으로서의 또 책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이 책임을 어깨가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책임이라고 해서 꼭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기 위해서 근본적인 도리만 제대로 하면
뭐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해서 저는 다른 것 그때서 다른 걸로 제가 등한시한 하는 게 아니고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책임을 약간 더 우선 가치를 두고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네. 개인적인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예. 저는 이런 인성 예절 교육에 대한 어떤 깊이 있게 공부도 아직 못했고 아는 바는 없지만 이제 교수님이니까 혹시나 그런 쪽으로 어떻게 연말이 주어진다면 우리 인성 예절의 칼대 덕목에 거기에다 하나를 더 보태라면은 제가 보태고 싶은 게 하나 야, 있어요. 아이고 예. 충. 충. 이 예. 충을 한문으로 풀면 중심이라고 그렇죠, 중심이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요즘 사실 우리 시대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최고인 대통령을 뽑아놓고 우리가 느끼는 바가 개인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최고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나라에는 그죠? 옛날로 말하면 임금에게 충성하는 사람 군사들이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성 덕목의 8대 덕목에서 굳이 제가 이런 교육 관계에 어떤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네. 한 가지를 꼭 이걸 넣고 싶어요. 아, 예. 충을. 예, 좋은 참 생각을 되었습니다. 예, 충. 예. 근데 이 충은 또 이 개인적으로 봐서 저는 이 안에 예, 이 그렇죠. 충이 거의 다 예, 다 포함된다. 포함되어 예, 있죠. 혼가고 볼수 예, 또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또 예정된 시간이 거의 뭐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의 정의와 그다음에 예의 어떤 실종 원인까지도 이제 한번 이렇게 신솔되게 이야기 나누어 봤으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예의 행동을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예의 실천. 예. 안 그래도 선대 동목에 대해서 뭐 어전에 보면 교수님은 책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대 동목을 알고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연관이 있는 그렇죠. 거죠. 많이 좀 연관이 많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뭐 어느 게 이제 중요하다보다도 예. 이제 새로운 우리 이제 사회 이제 운동으로 활대 동목을 다 합쳐가지고 예. 진짜로 함축해가지고 모든 이제 내용을 판단하는 그런 이제 사회 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운동. 예, 우리 발란스 저는 예절은 부메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면 자기한테 돌아온다. 네, 돌아와. 또 한마디로는 역지사지. 남의 그래서 생각이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내가 남에게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고 하다못해 화장실을 사게도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남자분들은 잘 모르죠. 화장실을 갔는데 우리 인성 하여튼 그런 좀 괜찮은 사람이 화장실에 다음 차례 제가 갔는데 화장실 벽에 막 손을 한 번만 묻혀놓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은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 얘기하잖아요. 화장실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화장실 교육부터 시키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면 항상 휴지가 들어있대요. 네. 근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보고 나서 물을 내리고 네. 자기 앉았던 자리부터 다 닦아서 예. 넣고 나온대요.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갔는데 그 분이 평상시 인격이 참 괜찮은데 엉덩이를 들고 소매를 봤나 봐요. 그래 온데 손에 철감을 해놨어.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가 속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남을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하. 역지사지 내가 하고 하는 나왔으면은 그 사람은 어떨까? 네, 그래서 입장 바꿔서 생각하고 내가 입장 바꿔서 잘하면은 나중에 대신 나한테 돌아온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예절은 부메랑이다. 부메랑이다. 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인호 선생님께서 부담이 되네. 아니 저는 진짜 항상 느끼는 게 애들을 탓할 때는 뭐 부모가 먼저 잘못한 거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데 그걸 제가 왜 느끼냐면은 끝으로 저도 아들이 둘인다는 걸 밝히면서 애들이 한 30살 이렇게 됐을 때 남편이 출근하면은 엄마들이 뭐 설거지를 하든지 하면 딸한테 남편한테 다녀오세요 이러고 말잖아. 그럴 때마다 얘들이
방 안에서. 정신을 딱 차려보고 애들도 지들끼리 TV 보고 뭐 그렇지, 방 안에서 아빠가 또 와. 그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아 이거 아니다 싶거든. 설거지 하던 이러면은 남편 지나갈 때 벗어놓고 문 앞에 딱 서서 기다립니다. 남편 나올 때 서서 문 앞에 딱 기다리면 애들이 쳐다봐요. 그렇지. 근데 이제 나갈 때면 이제 진짜 90도 인사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그걸 제가 매칭했어요. 네. 그때면 이제 얘들이 어리니까 그 아침에 이제 엄마가 나가면 얘들이 그냥 따라와서. 와고 따라와요. 쫄랑쫄랑 따라 옆에 섭니다. 그러니까 같이 인사했어요. 말도 막 이렇게 그거를 한 몇 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이제 우연히 또 다른 거 한다고 이렇게 얘들이 가만 서 있어. 아 이제는 됐나 보다. 그거를 연습을 많이 시켜서 그런데만은 지금도 우리 아들이 20살 넘어거든. 대학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대학생이고 한데 저도 지금 마치고 들어갈 때 되면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문 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방에서 뭐를 하고 있든지 일단 문 열고 나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 오세요. 뭐 어쩌고 말을 급하면 엄마 하이 이러고도 막 들어가거든. 그래서 야 진짜 다른 거는 못해도 그거 하나는 제가 그래도 잘 가르쳤네. 네,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빠 오시면은 진짜 99%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죠. 집에서 모범을 설설 쓰고 보여야 된다. 애를 탓하면 안 된다. 예. 자, 우리 이재숙 선생님께서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한 게 예술 공부를 일단은 했으니까 네. 안 할 때는 그죠. 뭐 이렇게 제사가 다가오면 부담이 생기고 또 뭐 애들이 그죠. 뭐 애들에 대한 뭐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이러면은 조금 덜 걸려서 말이 전달되는 것이 이제는 예 일단은 사람이 아는 만큼 이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나부터 실천하자. 나부터 실천하자. 지금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예. 예. 참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절을 실천하는 게 이게 참 알고는 있어도 이 실천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천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우리가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작은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먼 데로. 그래서 이제 남과 잘 어울리는, 쉽게 말해서 자기 관리를 하고, 또 아까도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죠? 그냥 그 말해서 대인관계 아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자 참다운 예절 교육과 또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려운 걸음을 하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정과 직장에서의 인성 예절의 어떤 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